여러분, 어떤 거대한 조직이 성공하는 이유, 그게 뭘까요? 혹시 눈에 보이는 화려한 프로그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은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조직 중 하나로 꼽히는 세들백 교회를 들여다볼 건데요. 이들의 진짜 성공 열쇠는 바로 보이지 않는 문화에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요, 세델백 교회의 성공 비결을 무려 8년 동안이나 분석한 케빈 리 목사님의 한마디에서 시작해요. 내가 책의 마지막 장으로 쓰려고 했던 글이 결국엔 책의 맨 첫 번째 장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장 마지막에야 깨달은 비밀이 사실은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죠.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그럼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보통 성공한 조직을 볼 때 뭘 보죠? 맞아요. 무엇을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대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에 집중하곤 하죠. 근데요, 진짜 비밀은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 방식에 숨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무엇, 즉 프로그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어떻게, 바로 그 문화가 이 조직 전체를 움직이는 운영체제, OS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운영체제의 가장 밑바탕에는요, 모든 직원이 함께 약속하고 지키는 12가지 핵심 가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 문화를 떠받치는 첫 번째 기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그건 바로 사람을 대하는 아주 독특한 관점입니다. 첫 번째 핵심 가치가 뭐냐면 바로 진실함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완벽한 이미지를 보여줘야 해. 이런 압박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실수를 꽁꽁 감추는 것보다 오히려 솔직하게 드러내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또 다른 가치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프로페셔널한 것보다 관계적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세들백 교회 사람들은 복장이 되게 자유롭고 격식이 없을까? 바로 이 가치 때문입니다. 목표가 막 전문가처럼 보이는 게 아니에요. 대신 사람들이 편하게 다가오고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딱딱한 형식보다는 따뜻한 연결, 이걸 최우선으로 두는 겁니다. 자, 다음 원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세들백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회복력 있고 또 창의적인 팀을 만들어내는지 그 비결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재미있어요. 보통 우리는 어때요? 나랑 잘 맞는 사람, 비슷한 사람이랑 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일부러 나랑 정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서 팀을 만든대요. 와, 정말 생각의 전환이죠? 완전 역발상 전략인 거예요. 핵심은 결국 이거죠. 이렇게 생각도 다르고 기술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야 혁신이 일어난다는 믿음이에요. 서로의 강점으로 약점을 메꿔주고 또 가끔은 저 아이디어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어도 한번 따라가 보면 와, 상상도 못했던 엄청난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팀워크를 가능하게 하는 아주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좀 급진적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뒷담화 절대 금지입니다. 모든 직원이 다른 사람에 대해 절대로 험담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한대요. 왜냐? 신뢰가 깨지는 순간 팀도 끝이라는 아주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어쩌면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또 가장 강력한 원칙으로 넘어가 볼 시간입니다. 세들백 교회가 성공과 실패라는 단어를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원칙을 들으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그 정도면 훌륭해. 이 한마디입니다. That's good enough. 팀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면 설령 결과가 기대에 좀 못 미치더라도 서로를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그 정도면 훌륭했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이런 접근 방식이 바로 심리적 안정감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문화 대신에 서로를 다독이고 응원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 거죠. 신기하게도 그러면 오히려 다음번에는 진짜 더 잘해야겠다, 이런 동기부여가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해요. 그리고 오늘 내용의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원칙이 나옵니다. 일주일에 새로운 실수를 적어도 하나씩은 해라. 단,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마라. 와, 이거 보세요. 실수를 실패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장의 증거로 보는 거예요. 왜? 새로운 실수를 했다는 건 곧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뜻이니까요.
아까 말씀드린 케빈 리 목사님의 개인적인 경험이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이분이 한 번은 원고 없이 설교하는 걸 시도했다가 뭐랄까 완전히 망쳤대요. 하지만 그건 그냥 실패가 아니었어요. 바로 새로운 실수였죠.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원고 없이 설교하려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구나 하는 정말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멋진 아이디어들, 이걸 그럼 어떻게 우리 조직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케빈 리 목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게 있어요. 이 근본적인 가치, 즉 외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 것으로 만들지 않은 채 겉으로 보이는 어떻게만 따라하는 건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관계라는 가치를 이해하지 않고 그냥 저기선 편하게 입으니까 우리도 청바지 입자. 이렇게 따라만 하면 조직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질 리가 없겠죠. 항상 왜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가 따라와야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팀이나 조직, 아니면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뭔가 새로운 무엇을 자꾸 추가하려고 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어떻게, 즉 일하는 방식이나 관계 맺는 방식은 혹시 없으신가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